준비됐나? 예. 가보자고. 예. 배고프다. 배고파. 이렇게 몰래 맥주 한 캔 먹고 잤는데 오늘도 술이라고 졸라 수사는 거. 술 먹고 잤네 이러더라고. 아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 다룰 건데 제일 먼저 다룰 건 제일 원래 간단하게 봐야 되는 것부터. 네. 야 방정식이야. 제일 간단한 방정식 우리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 1차. 그렇지. 해서 1차 방정식부터 볼게. 1차 방정식은 이렇지. 좌변이 ax 플러스 b 이렇게 보자. 몇 차에 해당되는 식입니까? 그냥 1차. 그리고 우리가 이 꼴에 대해서 한번 할게. 원래라면은 한쪽을 는영이라고 놓아. 근데 좌변이 몇 차일 때? 1차일 때. 그러면 당연히 이 a는 0이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라고 깔려있기는 하거든. 몇 차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근데 앞으로 다룰 방정식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뭐라고 줄 수도 있다. 방정식 AX는 얼마나? B. 걔 뭘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점이 뭔 거 같아? 위에는 1차 방정식 얘. 밑에는 방정식 AX는 B. 아. 위에는 1차 방정식, 그치. 2차 방정식. 위에는 1차 방정식이고 아래는 그냥 방정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줄 때는 보통 우리가 근구할 때는 일단 여기 이렇게 할게. A가 0이보다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근구하면 근을 구할 때 무슨 성질 써가지고 등식의 성질을 써서 양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x가 얼마라고 a분의 b라고 구했었는데 지금부터 다룰 방정식은 1차가 안 붙었을 수도 있어.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몇 가지 케이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분류를 해줘야 된다? 케이스를 분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몇 가지일까? 두 가지.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계속 다뤘던 거. 그 다음에 A가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얘의 경우가 추가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근이라는 건 참이 되는 값이잖아. 맞아? 그럼 볼게. 두 번째다.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지금은 근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 그럼 A가 0이 아니면 무슨 성질 쓸 수 있어요? 등식 성질 써가지고 양변을 얼마 나누고요? 그렇죠. 그럼 x는 얼마 나누고? a분의 b라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해볼게. a가 0이면 0 넣으면 뭘 곱해도 0이잖아. 그럼 0이라고 적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0 곱하기 얼마라고? x라고 할게. 0 곱하기 x라고 할게. 그럼 뭘 넣든 좌변은 뭐가 된다 알고 있고? 0. 자, 근데 오른쪽이 b야. 어? 뭐라고? b. 그럼 얘가 결정됐니? 야, 뭐 양인지 0인지 음인지 결정됐어? 안 됐잖아. 그럼 뭐 해줘야 된다 항상? 케이스를 분류, 즉 나눠줘야 되는 거다 무조건. 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 그럼 b가 뭐인 경우? 양일 때와 보통 0일 때와 뭐일 때? 음일 때로 우리가 나누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할게.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뭐일 때? 0일 때. 예를 들어 봐. 0 곱하기 x가 b가 양인 경우 한번 살펴볼 거고 음인 경우 살펴볼 거고 b가 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0인 경우에는 0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 양일 때는 뭐 2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 약간 등호가 성립해야지 근이 되는 거잖아. 근데 EX에 내가 뭘 넣어도 지금 좌변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2 되겠어? 마이너스 2 되겠어? 그럼 내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안 되니까 근이 있겠어? 근이 없다라는 거지. 어떨 때? 양이거나 음일 때. 음일 때. 이해돼? 네. 근데 0일 때는 어때? 오른쪽도 0이고 왼쪽도 0이니까 내가 뭘 넣든 다 성립하는 해잖아. 네. 그럼 얘는 해는 몇 개일까? 꽤 많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해가 무수히 맞아요. 많다라고 하겠지. 그럼 봐라. b가 양일 때와 음일 때를 우리가 해서 b가 0이지 얘는. 그럼 얘는 b가 0이 아닌 나머지. 그래서 b가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묶을 거야. 그래서 그걸 여기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이해돼? 자 그럼 생각해봐라.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은 안 되지만 방정식으로 본다면 참이 되는 값은 물론 있다. 얘가 0이 되면 무조건 다 되는 거고 0이 아니면은 해가 없는 거지. 그럼 이 b가 0이 아니면은 뭐라고? 해가 없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많다.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네. 더 넣어야 될 거 한번 볼게. 추가해서 한번 좀 넣어볼게. 추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절대값. 잠시만. 가우스 안 나오니까 그냥 절대값만 할게. 무슨 값? 절대값. 잠시만. 근데 가우스가 안 나오긴 하거든. 안 뺄게. 네. 근데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빼고 할게. 가우스. 절대값부터 할게. 이거 외울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은 거리라고 한번 하자. 자 앞으로 절대값은 거리예요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왜 거리냐면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건 배웠었거든. 수직선은 어떤 걸 수직선이라고 그러냐면 점들을 하나 대응을 다 때린 거야. 근데 어떤 점들을 다 대응을 시킨 거야? 수직선은? 실수. 유리수랑 무리수랑 막 점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점을 다 대응시켰을 때 이런 실수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실수 배웠을 때 뭐 기준으로 했었어? 0 기준에서 오른쪽을 양의 실수, 왼쪽을 실수라고 하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양의 실수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음의 실수라고 하지. 즉 오른쪽에 있을수록 제일 커지는 거고. 자 그럼 실수에서는 대소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며. 근데 우리가 배웠던 복소수에서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없다. 허수랑 허수도 대소관계 불가능. 허수와 실수도 불가능.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은요 거리예요. 근데 거리는 몇 개 지점이 필요할까요? 두 개 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할 거고요. 수직선이니까 어떤 특정 점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점을 잡았을 때 여기 3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 3이라고 했을 때는 얘 점과 얘 점, 즉 몇 개 점 있어야 될까? 2개.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거리는 양이 돼야 되니까 큰 거에서 뭘 빼야 돼? 작은 거. 그래서 얘를 거리라고 할게. 그래서 항상 0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돼. 밑에 적을게. 거리는 0보다 뭐다? 크다. 여기까지 했네. 네. 보자. 절대값 x라는 걸 한번 볼게. 이 절대값 x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자고? 거리. 근데 거리라는 거는 몇 개 점이 있어야 된다고? 2개. 그래서 그 두 점 좌표끼리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x밖에 없지. 네. 그럼 얘가 뭐냐면 생략돼 있다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것도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x 빼기라고 치면 뭘까? 0. 그래서 여기는 0인 거야. 그러면 얘의 뜻은 점 x와 x 좌표와 0 좌표의 이 두 점 사이에 뭐다? 거리. 예를 들어서 여기를 x, a점, b점이 원점. 얘의 뜻은 a점과 b점 사이에 뭐다? 거리 말하는 거야. 근데 이 x는 결정 안 돼 있잖아. 근데 걔가 3이라고 쳐봐. 알았지? 네. 그럼 내가 구할 x는 점은 이 0이라는 점이랑 거리가 뭐인 거? 3이요.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3인 게 거리가 오른쪽에도 3 거리가 있을 거고 0 기준에서 뭐? 왼쪽 3 거리인 게 있겠지. 얘는 얼마고? 3. 3.
얘는 얼마고? 아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x가 3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x가 뭐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얼마일 수도 있다? 3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해되겠냐? 네. 아, 여기까지 필기해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앞으로 절대값 x라는 게 나오면 거리인데 무슨 점과 무슨 점이냐면 좌표 x 좌표와 원점 사이 거리잖아. 근데 그 거리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 생각해봐봐. 이 원점이라는 기준에서 여기 빼기 제로가 생략돼 있을 거니까 맞아? 네. 이 x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양 왼쪽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왼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네. 그럼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라는 거는 x가 0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고 이 빨간색은 0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경우 이렇게 하지. 네.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거리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좌표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오른쪽에 있을 때 0보다 클 때는 뭐에서 못 빼야 돼? x에서 0 빼야 돼. 그래서 우리 굳이 얘 적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뭐가 되고 x 해서 그대로 나온다고 그냥 외웠고 네. 이해됐고 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거리가 양이 돼야 되니까 좌표 뭐에서 큰 거 0에서 X 빼주면 x 빼줘야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고 빼기 x라고 너네가 외웠던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는 이 절대값이 나와. 앞으로 절대값은 소거해야 돼. 소거하려면 뭘 나눠야 돼? 지금부터 하는 거는 태도다잉.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니? 절대값을 뭐 해줘야 된다? 없앤다. 절대값을 뭐 한다고?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범위 나눠줘야 된다. 그 범위 나누었을 때 그대로 나오는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는지 그거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럼 한번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2다라는 게 있다 치자. 자, 절대값 몇 개 모였어? 두 개지. 그럼 절대값이 나오면 없애는 된다? 네. 없애려면 뭐 나눠야 된다고? 범위 범위. 그럼 일단은 봐라. 수직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와 뭐의 거리야? x와 1 거리. 얘는 x와 2 거리. 그럼 우리는 기준이 1 필요할 거고 뭐가 필요할까? 2가 필요할 거고 내가 이 x라는 건 결정이 안 돼 있잖아. 네. 따질 수 있는 경우는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 다음 1과 2. 사이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등호는 잠시 빼자고. 이해돼? 네.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이 왼쪽에 x가 있다라는 거다. 잘 생각해봐. 근데 얘는 얘부터 할게. 네. 거리지. 뭐와 뭐 거리야? 1과? X 근데 우리가 거리는 양이 돼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돼야 돼? X가 넣고요. 뭐에서 뭐 빼야 돼? X에서 그래서 1 빼기 x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그걸 우리가 1보다 작아요라고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럼 이 1보다 작은 x를 넣었을 때 얘가 양이냐 음이냐 판단을 해서 낼 건데 그 의도 자체가 그냥 이 의미라고. 이해돼? 네. 그럼 얘도 갈게. 이 범위 왼쪽에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다. 그럼 x와 뭐의 거리인데? 2 거리는 양수가 되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x가 여기 있어. 근데 2는 요 짝에 있어. 더 커 1보다. 그럼 뭐에서 뭐 빼야 돼? 2에서 2에서 x 빼야 돼.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얘 동명 정리하면 3 마이너스 몇 x다? 2x라는 식이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야 된다고.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럼 봐라. 그럼 x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2보다는 왼쪽에 있네. 근데 거리라는 건 양이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네. 그럼 첫 번째 이 절대값은 뭐에서 뭐 빼는 거네? x에서 1 빼는 거네. 얘는 2에서 x를 빼는 거네. 맞아? 네. 그래서 없어지면 1인 거지 맨날. 얘는 x가 여기 있으니까 1보다도 오른쪽, 2보다도 오른쪽.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얘도 그대로 뭐가 나오고 x 빼기 1이 나올 거고 얘도 x 빼기 2가 나와서 이 범위에서의 식은 2x 빼기 얼마가 되고 3이 될 거다. 원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범위를 나누거든. 여기에 제일 대표하는 값, 경계값은 아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0을 넣을게. 부호만 따지면 돼.
0 넣었어. 양이 아니야? 음이고 얘도 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곱해서 적고 마이너스 곱해서 적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얘는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3이라고 쳐봐. 경계값을 넣으면 안 된다. 2분의 3 넣으면 얘는 양이 아니야? 양. 양. 얘는 은. 해서 얘는 그대로. 얘는 그게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다고. 네. 이해되겠냐? 그래서 요 절대값 거리야. 그럼 점 두 개야. 그럼 어떤 점과 어떤 점의 거리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야 되는지는 이 변수가 오른쪽에 있냐 기준값에서 왼쪽에 있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이 될 거다. 얘가 나중에 함수로도 나온다. 함수로도 계속 나온다. 알았지?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 2차 방정식 묻기. 자 너네가 오늘 배울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죠? 맞죠? 2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몇 개가 나야지 정상인가요? 2개. 그렇죠. 어떤 근의 종류들이 좀 있었나요? 양도 있고요. 아? 중근. 중근. 아, 네. 또? 양. 어? 아니, 중근이 0이잖아. 죄송합니다. 중근이 0이라는 것도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중근. 중근. 근이 없다. 뭐 요 정도 배웠거든. 네. 아니? 자, 봐봐. 이거.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 중학교.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뭐라고? 2차 방정식의 목적이 뭐냐면 뭐 구하는 거냐? 근 또는 의. 근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참이 되는 값이잖아. 네. 맞아? 이 2차 방정식을 뭐 한다? 2차 방정식을 분다. 푼다. 푼다라는 말은 뭐 한다라는 말이야? 근을 구한. 근을 구한다. 근데 그 근을 구할 때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은 푼다라는 거는 근을 구하는 건데 참이 되는 값.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 X자라고. 인수분해.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지. 네. 인수분해가 그래서 안 되면 뭘 썼었니? 근의 공식. 분해 공식을 적용시켰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우리가 뭐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이해돼? 여기는 한번 해볼게. 얘는 X. 그 하필 짝수로 했네. 아, 쓰고 갈 거. 근해 공식 써볼게.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해도 되거든. 네. 인수분해는 왼쪽에 다시 해볼게. 네. 근해 공식을 먼저 써볼게. 이유가 있다. 근의 공식, 근해 공식. x는 짝수 모른다라는 가정에 한번 풀게. 네. 2a 분의 2가 뭐가 되고? 2. 2 마이너스 b니까 뭐가 되고? 2. 풀마 루트 b제곱 얼마죠? 4. 자 그리고 ac에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12. 요래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0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얘는요 x 마이너스 1 제곱은 0이 되는 거지. 비교해 볼 거다. 오른쪽은 근해 공식 또 해볼게. x는 2a분의니까 몇 분의? 2. 2분의 플러스 2. 풀마 루트 4. 4. 마이너스 4. 오케이. 그 다음 얘를 해볼게. x는 밑에 적을게. 몇 분의? 2. 막 4. 아니 2. 4. 빼기 16. 자 볼게. 얘가 양이다. 얘는 0이다. 얘는 얼마다? 1이다. 0이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근? 두 두 근. 얘는 하나 근이네. 얘가 지워져서. 네. 그래서 중근. 얘는 이런 수 안 배웠어.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워서 없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부터 할 부분은 확장하는 거다. 수를 복소수까지 우리가 배웠잖아.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앞으로 다룰 근은 무슨 근이 있을까? 이거는 플러스 얘가 0 실수잖아. 네. 그래서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할 거고 허수인 근도 이제 근으로 볼 거거든. 그래서 허수인 근을 뭐라고? 허근이라고 할 거라서 우리가 실근이라는 것과 앞으로 추가되는 무슨 근? 허수인 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소리다. 이해되지? 네. 그런데 우리가 실근이 됐든 허근이 됐든 우리가 근을 구할 때는 중학교 때랑 구조는 똑같다고. 무슨 분해 하거나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쓰거나 그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네. 그럼 봐라. 우리가 중근이라는 경우인데 이 실수는 요거 이렇게 적을게. 앞으로는 서로 다른 두 근뿐만이 아니고 무슨 근이라고? 그거?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복되는 근. 그러니까 x 빼기 1이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진 게 능령이 되는 게 인수분해 해석인데 걔네들이 각각 능령이 되는 게 1로 없더니까 같을 거니까 무슨 근? 중근. 이제 얘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라는 거고 이 허근은 항상 몇 개씩 나온다. 두 개씩 나온다. 전제 조건이 이 개수들이 싹 다 뭐일 때? 실수일 때 두 개씩 나와. 항상 페어를 잘 이룬다. 홀수기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되겠지? 네. 거기까지 해보고. 몇 시야? 어디까지 할게? 21분 31분이야? 3대시까지는 해도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그 이제 근은 이게 풀 때 이제 근은 실수인 근도 있고 무슨 근도 있다. 허수인 근도 있고 그리고 허수는 이 루트 하는 게 뭐가 되는 경우? 음수가 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돼. 네. 그래서 하나 더 판별식이라는 걸 한번 좀 집어넣을게. 그래서 얘를 디스크리미넌트 라고 해서 영어는 항상 앞글자 따거든. 넓이는 서페이스,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서 넓이는 항상 S, 볼륨은 V 하는 것처럼 얘도 항상 앞글자다. 그래서 얘는 뭐 한다? 판별 가능하는, 그러니까 D자를 따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해. 그럼 너네가 봐봐.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는 근의 종류를 판단한다는 소리거든. 뭐를 판단한다고? 근의 종류.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기준 하에서 종류를 분류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말해. 서로 다른 몇 개 실근?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두 개 허근. 이런 종류를 판단할 때 쓰는 것이 무엇이다? 판별식이다. 근데 너네가 보듯이 뭐로 판단 가능하냐? 이 루트 안에 있는 부호 때문에 판단이 가능해. 이해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뒷부분이 사라지면 안 되는 실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이 D라는 건 안에 있는 식이야. 그러면 이 같은 두 실근이 되려면은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뒷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같다가 아니라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해야 된다. 그럼 허근이 된다라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수가 음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만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지. 그럼 잘 봐리. 근의 공식이라는 거 한번 조금만 볼게. 이거 판별식 하나 더. 근의 공식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어. 얘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몇 a분의 2a분의 마비 풀마루트 p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얘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근의 종류가 판단이 가능한 판별식이잖아. 그래서 D라고 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다. 네. 근데 얘가 AX제곱에 앞으로 나올 때 이 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자주 나오거든. 우리가 2 곱하기 뭐식이면 뭐라고? 짝수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짝수일 때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 근의 공식부터 먼저 보고 짝수에 해당되는 근의 공식의 여기 부분, 즉 판별식도 다시 볼게. 그럼 봐라. 이거 2B'인데 B 부분이 2B'이라는 거다. 네. 그럼 B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B 프라임. 2B B 프라임. 프라임만 넣으면 되는 거다. 알았지?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B 프라임을 제곱하면 4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봐라. 완전 제곱수 루트 안에 완전 제곱수 얼마가 보이고 4. 얘도 4가 있고 얘도 4가 있으니까 묶어낼게. 네. 그럼 묶어내면 얼마로 나오니? 2로 2로 나오는 거야. 2고 여기는 B 프라임 제곱 빼기 A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A니까 결국 뭐 분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뿔마 루트 B 제곱 B 프라임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공식도 알고 그럼 판별식은 봐봐. 우리가 판별식은 D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B 제곱 마이너스 얼마라고. 4AC. 자, 그리고 여기에서 B는 2B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네.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몇 분의 D가 되고 4B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AC. 4 나눈 거. 4 나눈 게 이거 분모. 4 나눈 거. 그래서 얘가 얘. 네. 그래서 근의 공식도 알고 판별식도 알고. 여기까지는 돼? 네. 자, 일단 거기까지 됐지? 네. 판별식이 좀 이용되는 거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2차 식을 줘.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물을 때 얘를 쓸 수 있거든. 잘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 가지고 x 제곱에 빼기 4x 플러스 k라는 게 있다 쳐. 모든 미지수 몇 개 있니? 2개. k 하나 있지. 하나. x는 그냥 변수다. 네. 여기에서 얘는 등식이 아니라 뭐라고? 식이다. 등식이라는 거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식이 없잖아. 근데 얘는 2차 식인데 능형이 없지만 있다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무슨 식으로 보겠다? 등식. 방정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겠다는 소리다.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요렇게 완전 제곱된다는 소리 아니야? 네. 네. 그럼 원래는 식이었지만 능형 붙여서 방정식이 됐을 때 얘가 무슨 근 가지는 거야? 근의 종류 중에 중근. 중근. 그럼 뭐 쓸 수 있는 거야? 야, 얘가 똑같은 말이 완전 제곱되는 게 중근이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그럼 그 근의 종류를 내가 판단 가능할 때 쓰는 게 뭔데? 판별식이었잖아. 그래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 D가 얼마면 될까? 0이면 0이면 되겠지. 근데 얘가 무슨 수야? 짝수라고. 그럼 4분의 D 쓸 거고 절반에 제곱하면 돼. 이 B 프라임이라는 거 있지? 이 B 프라임은 2B 프라임이 B였잖아. 근데 내가 B 프라임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얼마 나누면 돼? 2 해서 절반 나누면 돼? 네. 그럼 얼마지? 4. 마이너스 2지. 네. 네. 절반하면 마이너스 2잖아. 네. 걔를 제곱하면 얼만데? 4. 1차 상수 곱해. 거기 마이너스. 그래서 K가 얼마면 돼? 4. 해서 4면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중학교 때는 그냥 얘 절반에 제곱해요라고 그냥 배웠고. 이해돼?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